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 드릴로 구멍을 뚫고 박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 막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막 5분 남았어요 이러고 있는데 뭐 드릴 뚫고 또 비트 갈아 끼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망치로 못이나 나사못을 거꾸로 놓고 여기를 때리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삐죽하게 되는 애가 이렇게 뭉개지겠죠? 아니야, 상관없어요. 다 들어가요. 그래도. 네, 그래 들어가요. 이거는 피스뿐만 아니라 그냥 못질하는 망치도 다 적용되는 기술이에요. 끝을 뭉툭하게 때리고 그 다음에 박으시면 돼요. 자,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안 쪼개지네. 또 이렇게 하려니까 안 쪼개져요. 맞아, 쪼개지는 거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애들도 이렇게 길이로 뚫고 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끝에만 이렇게 살짝 때리면 이게 뭉개지죠. 예. 그 다음에 박으면 이게 안 쪼개져요. 어차피 뚫고 들어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 그러네. 옆에 막 이제 막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게 덜해요. 아. 굳이 어차피 얘는 이제 시험 볼 때 얘는 어차피 안 나와요. 어차피 왜냐면 방금 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절대 나올 리는 없지만, 인체석가리를 처음 만나셔서 이게 대체 뭔가 싶어서 현치도 조차 그리지 못하고 이제 딱 얘도 없고 얘랑 얘까지만 딱 만든 상태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단은 제가 이거 알려드렸다고 치고 이제 여기까지 요 딱 두 줄만 딱 그리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잘려야 되는 모양이 이렇게 잘려야 되는 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찌됐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니은자로 잘려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니은자로 잘려서. 그리고 상세도나 도면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라인이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냥 네모, 그냥 새 나무였다 치면 얘를 여기 끝에랑 여기 끝에랑 맞추셔서 이렇게 되고, 일단 여기 네모나게 자르면 되겠죠? 아니, 니은자로. 여기는 여기 추녀의 옆구리랑 이렇게 일자로 되게 선을 대충 그리시고, 좀 넉넉하게 그어야 돼요. 이게 딱 대서 그리는 거는 한 번에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좀 넉넉하게 한 다음에 다듬고 다듬어야 돼요. 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긋고, 여기 밑에 부분도 이제 이렇게 맞춰서 긋고, 이런 식으로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좀 삐뚤어도 그래도 고생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추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만드실 때 대구 그리셨죠 그냥. 네. 선을 맞춰줘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맞았다고 치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얘가 넓은 쪽일 테니까. 그리고 요 라인이랑 어차피 똑같이 맞을 테니까 이렇게 대시면 되는 거예요. 요 물매 쳐놓은 요 라인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일자로 잘려야 되죠. 여기 일자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얘 이 라인이랑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이쪽도 얘가 지금 이렇게 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야 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쪽도 얘랑 라인을 맞게 이렇게 일부러 크게 그리는 거예요. 일부러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다 대면 좀 분명히 클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얼마큼 했는지 대충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듬어서 끼워 맞추면 돼요. 이거 만드실 때 현치도고 뭐 할아버지고 그릴 시간이 없다, 나 모르겠다, 그리고 기억도 안 난다 하실 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두 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부재들이라서 왠지 이번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사실 여러분들 둘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일단은 먼저 반턱평고대 먼저 할게요. 그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는 이제 얘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사각형이 나오니까 나온다면 이렇게 사방을 다 치고, 다행히도 얘가 정사각형이라서 하나만 그려놓으면 알아서 다 나오게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 이 부분 톱질하기가 진짜 힘들었잖아요. 자꾸 막 안 맞고 삐뚤어지고 예쁘게 안 나오고. 자, 그럴 때는 일단은 그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평고대 그릴 때는 이렇게 세모 그려서 그거 찾았죠? 그 당면 찾고 그 다음에 머시기 어쩌고 저쩌고 다 했었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예요. 아마 여기가 처하니까 이런 식으로 세모가 그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그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한 15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이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이 라인 따라서 이제 평면도를 그린 다음에 그 척추녀의 안쪽에서 닿는 면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옵셋을 하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됐죠? 예, 그냥 평균은 이렇게 그리는 건데 만약 방턱이다. 그러면은 추녀 안쪽에서 닿는 쪽 말고 얘가 이렇게 쭉 넘어와서 바깥쪽에서 닿는, 아니 중심선에서 닿는 데에도 또 똑같이 내려줘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선이 더 복잡해지고 이제 하기가 싫어지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선을 또 4개 내렸기 때문에 그 4개랑도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중으로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현치도 답지에는 이제 윗부분도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머리가 아파졌죠? 이렇게 잘린다고. 그 원래대로 그려야 한다면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얘는 이제 대고 만들기가 더 쉬워요. 자, 어떻게 하냐면 그 대충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반떡 평고대는 이게 어차피 만들고 나면 이렇게 다 감싸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 하나 붙이고 얘 하나 붙이고 여기도 하나 붙이면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다 감싸져요. 그래서 얘를 할 때는 자, 얘가 그냥 이쪽으로 하는 거야. 얘도 친여예요. 얘도 친여라고 치면 어차피 이렇게까지 높이를 재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되는 순간 어차피 다 오작이에요. 이건 맞출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 그래서 추녀, 얘가 추녀라고 치고 얘도 이렇게 된 다음에 대충 그다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감은 오잖아요. 어느 쯤에 붙을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반토막을 쭉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0에 60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20만큼 반절 선을 쭉 그려주세요, 일단. 그 다음에 이 반절, 이 잘리는 부분이 추녀의 물매면이에요, 물매면.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반절 부분 잘린 부분 있죠? 그러니까 10mm로 켜진 부분 얘 만들 때 그 얘가 맞는데 그 닿는 부분이 결국에는 요 추녀의 물매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매치지 않은 이 면에 닿는 게 아니에요. 이 반절로 잘린 부분은 물매면만큼만 딱 닿아요. 크기가 똑같이, 크기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갖다 대고 이제 어떻게 그려야 하냐? 자, 일단 반절 선을 이렇게 나눠서 그려놨죠. 그 다음에 이제 물매면만큼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매면, 그러니까 여기 중심선하고 여기 끝선,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정성 들여서 좀 해줘야 되는 게 위에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아래 부분은 똑같이 요 중심선하고 물매면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연기자로 이렇게 이으면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답도 나왔죠?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잘라보셨으니까 할 수 있겠죠? 옆에 부분도 여기 이미 이렇게 이었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이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했다 치는데 요 바깥쪽 각도가 살짝 또 문제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바깥쪽 각도랑 이 중심선 라인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다 붙였을 때 이렇게 틈이 없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물론 제 적중률은 여태까지 1000%였어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이제 원래 그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일단은 빗석가래를 구하려면 얘가 위에 부분에서 붙은 추녀의 한치도도 같이 그려줘야 돼요. 걔를 그려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고 싶어요, 얘를. 그러면은 얘의 밑부분이 지금 얘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딴 거 그리지 마시고 얘를 그려줘야 돼요, 먼저 얘를. 근데 얘 한치도는 어차피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고 높이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옵셋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에서 잘리니까 이렇게 하고 아마 얘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높이도 위에 부분도 이렇게 잘리니까 얘가 또 그대로 올라와서 얘가 빗금 쳐져서 비스듬하게 잘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기역자로 꺾일 테니까 평면도의 중심선 이렇게 얘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물매 이렇게 그리고 네, 얘의 현치도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를 그릴 때는 얘의 기준선을 먼저 찾아야겠죠? 자, 또 간만에 또 기준선 한번 찾아볼게요. 1번, 2번 어딜까요? 1번. 그렇죠. 이제 다 찾으시네요. 자, 1번이니까 1번 선을 방금 그린 추녀의 중심선까지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얘는 처마 끝에 아마 이렇게 만날 것 같아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튼기 지붕 트리라고 현치도 그렸을 때는 얘를 막 더 길게 그려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기준선만 여기 중심선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이 중심선에서 추녀의 현치도로 똑같이 90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거리를 실측해야 돼요. 거리를 실측해서 뭐 만약에 여기 전체 높이가 400이었는데 얘 대충 재니까 한 뭐 252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제서야 다시 이 점에서 90도로 이렇게 꺾어주고 똑같이 실측한 한 252만큼 나왔다 치면 그 다음에 이제 현치도를 그제서야 그리는 거예요. 또 똑같이 옵셋하고 얘 또 한쪽이니까 또 물매가 있겠죠? 물매 이렇게 찾아주고 한 여기쯤이겠죠. 얘도 이제 비스듬하게 잘릴 테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빗석가래의 현치도를 구하려면 걔가 윗부분에 닿아있는 추녀의 현치도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점에서 또 똑같이 요 라인이랑 90도로 올라가서 높이 구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지금 또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 그릴 때도 이제 요 꺾이는 부분에서 꺾어주고 그러면 아마 그 현치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릴 때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빗금을 치라니까 빗금을 치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자를 때는 한쪽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따라는 뜻이고 한쪽은 여기서 이렇게 깊게 따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돌려놓고 봤을 때 한쪽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는 거고 다른 한쪽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고 한쪽은 더 길겠다고 한쪽은 길게 안 따는 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거는 평면도를 보시면서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얘가 조금 따이고 얘가 더 많이 따이겠죠? 이만큼 더 이렇게 더 누워있으니까 이쪽으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일단 선을 그려놓고 그대로 또 평면도에다 대보면 대충 위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뭔가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냥 아무 나무 주워다가 이제 만들어 보시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그냥 아무렇게나 체크를 해주시고 뭐 40짜리로 붙던 60짜리로 붙던 그거는 봐야 알겠지만 위에서 봤을 때 아마 좁은 쪽이 붙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주시고 얘도 입체석 가래 그릴 때랑 똑같아요. 일단 똑바로 돼야 돼요. 얘는 입체석 가래가 아니기 때문에 물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고 그리시면 안 돼요. 얘는 그 추녀랑 똑같은 요렇게 딱 똑바로 선 상태로 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얘들 또 똑같이 얘랑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잘라야겠죠. 이거는 어차피 맞춰 그리는 거는 절대로 똑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잘라가면서 맞춰야 돼요. 잘라가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인 거예요. 이 좁은 쪽 자를 때는 얘는 항상 이렇게 똑바로 잘려요. 좁은 쪽은 똑바로인데 여기 옆에 부분이 얘 라인 각도랑 맞춰서 이렇게 잘려야 되는 거예요. 빗석 가래라면 입체석 가래는 둘 다 이렇게 휘었잖아요. 대각선이었잖아요.
근데 빗석가래라면 얘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됩니다. 왜냐면 얘가 정사각형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잘라놓고 얘 먼저 잘라서 한번 대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얘도 또 밑에도 맞춰야겠죠? 자, 이렇게 똑바로 놓고 이제 밑에 부분은 어떻게 자르냐? 요 처마 끝 라인 있죠? 처마 끝 라인이랑 눈대중으로 그냥 똑같이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면 위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이랑 똑같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걸 잘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돌이랑 똑바로 되게 대충 그리고 이렇게 놓고 싹둑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또 턱이 닿는 부분을 또 만들어야겠죠? 네, 그거는 이제 역시나 눈대중으로. 그걸 눈대중.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이미 시작을 눈대중으로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뭘 더 그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저기 도리를 깎어. 도리를 깎아. 그것도 방법이다. 더 빨라 그게. 도리 커피 2번 담그고. 그래 안 보이겠네. 형이 그렇게 하자. 어차피 안 보이는 데잖아. 누가님 진짜 도리를 깎아버리는. 안 볼 때 그리고 렐름하고 붙여야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해드리면 형 돌이 깎겠어. 얘기 맞. 그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각도도 안 맞추고 그냥 네모난 거 그대로 그냥 갖다 피스 박아버리고 다 만들었어요 하고 내면 그건 좀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얘를 지금 저희는 이 부분에서 봤지만 이제 뒤에서 본 모습을 잠깐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자, 도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이렇게 붙겠죠. 뭐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이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안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만든 티를 어떻게 내느냐?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도리를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 도리에다가 지금 그래도 먹금을 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먹금 치셨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부분은 딱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끌로 때리세요. 그걸로 대해서 돈 한번 줘. 그걸로 돼. 한 방처럼 보이게. 네, 그렇죠. 아니 내가 네 거 봐도. 아, 이거 천기는 소리예요. 어디 가서 소문내시면 안 돼요. 없어. 내 거는 있어 여기. 자, 이 부분을 그건 아니지. 끌로 때리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멀쩡히 잘 있다가 그치.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끌로 친 자국이 이런 식으로 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갖다가 잘라서 피스를 박으시는 거예요. 오후 되면 보통 장단은? 감독관들이 나가 있고 막 그러나요? 아, 나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나가 있진 않아요. 네, 아마 이 직무유기야. 책상에 일단 2개 갖다 놓고 둘이 사이좋게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책상을 하나 더 좀 떨어져서 갖다 놓고 본부 요원이 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텐데 멀리 있어야 되는데 멀리. 이제 오후가 되면 나이 든 양반들이라 지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만드는 걸 보면 이제 산업기사 감독관부터는 다 기능장 아니면 기능올림픽 출신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재미가 없어요. 이제 보는 것도 지겨워요. 그냥 얼른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시급제 알바가 아니고 일당제 알바기 때문에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서 갈수록 이득인 거예요.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8시간 꽉 채워서 겨우 만들고 이러는 걸 싫어하죠. 그 사람들이 일은 그때부터 시작인데.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상관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부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도 오후쯤 될 거예요. 한 2시? 3시? 이때쯤일 테니까. 그때쯤이면 감독관들도 지쳐요. 네, 그래서 아침에는 막 현치도 잘 그리나? 한번 싹 돌고 그리고 자동해면 대표를 누가 쓰기 시작하면 우르르 또 몰려가서 거기서 또 잘 쓰나 못 쓰나 구경하고 그리고 갑주돌덩이를 누가 또 쓴다 이 소리가 난다 그러면 또 한 명이 또 글로 가서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살살 빠져야 돼 그 사람들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됐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얘를 진짜 완전 촉을 파서 넣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어차피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얘처럼
아예 한쪽 면을 살려 있을 때는 이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요 부분을 이제 끌로 파주시면, 그러니까 판다기보다는 한 번만 쾅 때려주세요. 딱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했구나 하고, 어차피 사실 그 사람 눈으로는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티는 좀 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다. 이 전에 한 것처럼 밖에 나오는 부분 가야 돼. 그렇죠. 대신에 이제 요런 부분은 해줘야죠.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네모로 그냥. 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저그 B 부대 옷을 받고 네모로 뒤에 그냥 있잖아. 먹음만.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만들었다. 아이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얘도 이미 이렇게 위쪽을 살려서 만들었는데, 그렇죠.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가볍게 잘라주세요. 그냥 잘라주시고,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갖다 대셔야 되는데, 일단 나무의 결을 맞추는 건 그건 기본인 거고, 나무의 결도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랐으면 얘를 돌려서 갖다 끼는 게 아니고, 아니면 다른 나무를 낀다던가 그러시면 티가 나서 안 돼요. 얘를 그대로 갖다 옮겨서 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붙일 때 또 어떻게 붙이냐, 본드를 쓰면 그 정말 제대로 속 안에만 딱 해서 하지 않는 이상 바깥으로 삐져나온 순간 티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본드 칠을 했는데 이게 삐져나왔다, 그럼 그 부분을 손대표를 밀어주셔야 돼요. 살짝. 그러니까 본드 붙였다는 티가 안 나게. 근데 이제 그럴 정신이 없다 하시면 얘를 피스를 이제 여기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넣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요 틈이 생겨요. 여기서 그냥 네. 때문에 그래서 얘 지금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싹둑 잘려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피스를 2개 정도 이렇게 박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연결되게. 그러니까 어차피 임팩으로 박는 거니까 나무가 쪼여지잖아요. 이 부분, 요 틈 부분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박으신 다음에 대패로 싹싹 이렇게 하시면 돼요. 80짜리 피스 같은 건 좀 있나요? 그 피스가 38, 50, 64 아마 이렇게 올 거예요. 짧잖아요. 진짜.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일이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나무를 잘못 잘랐다거나 뭔가 좀 큰 실수를 하셨어요. 딱 생각했을 때 본인이, 그러면 손을 드세요. 손을 들면 제가 있다면 제가 바로 가겠지만, 만약에 제가 없으면 감독관이 갈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그 부재를 감추시고, 기계가 고장나서 그런데 관리원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갑자기 기계를 보여주면서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감독관이 지가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관리원 하면서 이제 저를 부를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그로를 일단 끄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 이런 소리 내면 안 돼요. 그럼 씨발 이래도 안 돼요. 일단 문제가 생긴 부위를 숨기시고 손을 드세요. 그리고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뭐 끌이 부러졌어요. 아니면 하여튼 뭔가 나무에 문제가 없고 내 도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가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감독관한테 이걸 들키면 안 돼요. 차라리 저한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관리원을 불러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당신 말고 관리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만들다가 누가 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600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좀 잘못 잘랐어요. 계산을 잘못해서. 그럼 보통 60만큼 꼭 더 자르세요. 그럼 540이 됐겠죠? 그럼 이제 안 맞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어야 되는데 얘를 이제 짧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만큼 꼭 하나만큼 더 잘라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만큼은 이 부분을 더 잘라버려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지금 600짜리여야 되는데 540짜리가 되어버렸으니 이 부분을 과감하게 자르세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제 이 나무를 잘라내려고 만들어진 이 부분이 남아 있을 거예요. 같은 나무를 써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잘린 이놈을 주워다가 얘도 이렇게 가볍게 자르시고 이제 얘랑 얘를 이어 붙이는 거예요. 이어 붙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랑 똑같아요. 얘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스를 박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박으실 때 또 막 그래서 똑바로 못 박아서 단차가 좀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일단 피스를 박았을 때 최대한 단차를 줄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대패로. 아. 저는 대체로 얘는 물매미는 게 아니었어. 자, 검정에서 이랬으면 감점을 그냥 오작 이런 게 아니고 감점을 빡 때려서 그냥 탈락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오작도 없고 미완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갑자기 막 감독관 막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막 각도절 단계로 내 손을 자른다고 하거나 막 그런 일만 아니면 실격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짧게 잘랐다면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높이 많이 틀려요. 높이. 네? 높이를 많이 틀려요. 높이만이 틀리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얘가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600을 만들어야 되는데 짧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립을 하기 전에 알아챘다면 이제 이 마찬가지로 얘도 또 이렇게 이런 부분 그냥 잘라내고 이어 붙여서라도 해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딱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시간 얼마 없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완성해서 다행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재보는데 딱 그걸 이제 알아채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러면 내면 이제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시간 계산을 잘해서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 느낌이 들면 얼른 잘라서 그냥 해야 되는 거고. 길이 틀려도. 네. 근데 이제 길이를 그렇게 많이 틀렸으면 좀 많이 깎이긴 하겠지만, 왜냐면 어차피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 점수를 주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길이만 줘요, 길이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실장이 60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얘 이렇게 600 맞는지 재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에 나온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자대고 600 맞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길이는 최대한 맞춰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내기 전에 이게 사람이 8시간 동안 여러분들 2번이나 해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나면 아유 다 했다 하면서 그냥 다 했어요 하고 막 제출을 막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다 했으면 저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손을 드세요 또.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면 그 피스가 다 떨어졌다. 그 관리한테 불러달라. 하고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와서 길이를 좀 다시 재보고 혹시 어디 틀린 데 있나 좀 봐드릴 테니까 절대 그냥 제출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결석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셔서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 제출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꼭 저를 불러주셔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 혹시 틀린 데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또 아니면 누가 들어와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는 직원 아무나 다 들어올 거예요. 일단 목걸이를 차고 있어요. 관리원이라고 써있는. 그럼 아무한테 네, 파란색. 얘기하면은 처리할 수 있는 분 불러주시나요? 신종원 선생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장님은 근데 그날 철근 시험이 있어서 오전에는 아마 많이 못 계시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여기에만 있을 거예요. 여기랑 여기 둘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 안 가더라도 다른 거푸지 선생님이 와도 제가 말을 해놓을 거예요. 일단은 너가 가서 하는 척을 하고 날 부르라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잊지 마시고 기계가 고장났다고. 그래서 저를 꼭 불러주셔야 돼요. 저나 실장님이나.
일찍 뭐 다 모이는 시간이 좀 더 이르면 그냥 일찍 시작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9시에 시작이라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8시 반까지는 오셔야 돼요. 근데 이거 기본이에요. 일찍 오는 게 아니고 9시 시험이라 그러면 8시 반까지는 무조건 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오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 전에 와서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아마 여기 이 부분이랑 이런 쪽이 좀 넓은 공터가 있을 거예요, 강의실에. 그 부분에다가 본인이 갖고 온 장비를 다 세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풀어 해치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추우니까 이 안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일단 장비 먼저.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이 장소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이제 감독관, 아니 본부요원이 와서 이제 신원 확인하고 그러니까 신분증이랑 그런 거 자기 얼굴 확인하고 마스크 다 내려서 얼굴 확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표를 뽑아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책상에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표가 붙어 있고 여러분들이 뽑은 그 번호가 이제 따라서 이제 그 책상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상이 만약에 여기 6번이라 그러면 6번을 뽑으셨으면 이제 이 자리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여기 미리 들여놓은 장비들 다 끌고 와서. 그리고 학원에 있는 공용 장비는 쓸 수가 있지만 옆 사람 걸 빌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래서 옆에 거 막 급하다고 연습하실 때처럼 그냥 잠깐만 임팩 좀 해서 이렇게 빌려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차라리 저희 걸 빌려달라고 하세요. 이럴 때도 손 들고. 선생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거를 누구 좀 갖다 주세요. 이것도 되나요? 이건 되나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무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나무 말고 장비 톡 같은 거라도. 그거는 뭐 할 수 있으면 제가 해보겠는데 자주 쓰면 좀 그렇죠. 티가 나죠. 이제. 어차피 직소도 모자르잖아. 직소가 이게 그런 거는 제가 눈치껏 해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내 장비를 옆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10명이 시험을 보는데 직소가 5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5명이 이제 직소를 쓰다가 솔직히 다 썼으면 이제 반납을 해도 되잖아요. 그럼 절 불러주세요. 다 지소 다 썼다고 딴 사람 쓰게 하라고. 그럼 얘기할 제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보고 나서 그냥 뺏을 거예요. 그냥 다 쓰셨죠? 하면서. 정 없으면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죠. 네. MDF다 비자는 저희 네. 말고 MDF 사이즈는 그럼 얼마나? 1220에 900이에요. 두께 6mm고. 내 책상에 있는 이거 연필 나면 잘 보여요. 내 보여요. 책상에 있는 냄비. 보여요. 근데 현지도요. 토요일날 시험 봤던 것처럼 굳이 다 안 그려도 되는 거 있잖아요. 네. 평면도를 그냥 4분의 1만 쪼가리해서 그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그리실 때는 제가 미리 설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만 그리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처음 본 거를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괜히 그렇게 했다가 실수해요. 그러니까 뭐 중심선을 착각해서 그 옆에 선에다가 그린다든지. 그래서 평면도 정도는 그냥 그려주세요. 일단 평면도를 그리시고 괜히 거기서 시간 뭐 한 1분 2분 단축한다고 했다가 아예 잘못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는 좀 꼼꼼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고 싶으시면 더 그리시고 말면 많은 거.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했던 것처럼 얘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튀어나왔었잖아요. 사실 여기 각도 잘리는 부분은 안 그렸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길이 재서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걔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빼는 거지. 다른 데서 시간을 단축하겠다가 이제 큰일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평면도는 다 그리세요. 일단 평면도는. 그래서 오셔서 이제 다 모였으면 진짜 딱 이런 식으로 다 모인 다음에 감독관이 1번, 2번에서 이제 문제지를 나눠줄 거예요. 문제지는 여러분들 토요일날 시험 본 것처럼 이렇게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에 이제 주의사항이 써 있고, 그다음에 뒤에 면부터 이제 도면 이렇게 한 2페이지 그려져 있고, 맨 마지막 장에 이제 부제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 먼저 같이 주의사항을 한번 1번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설명을 대충 해줘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게 아니고 그냥 뻔한 내용. 자, 여기 보시면 뭐 평면 높이는 뭐 이거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고 만드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 대충 설명할 거예요. 저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부제를 확인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맨 뒷장에 있는 부재 리스트 있죠? 그거랑 개수랑 맞는지, 그리고 옹이는 절대 안 바꿔주니까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휘어졌거나 갈라진 곳이 있는지, 아니면 썩어서 떨어져 나간 곳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서 이제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시면 돼요. 뭐 갖고 나오세요, 그럼 갖고 나오시면 되고, 그냥 기다렸다가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보다 빡빡하게 하진 않아요. 일단은 좀 기선제압을 하려고 막 되게 엄격하게 하는 척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불편 상황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다 해드리니까, 그 막 아이고 왜 안 해줘요, 나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가서 해드릴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창수가 좀 싸우라니 여기 그 감독관이 헷갈리게. 선생님 그러면 그 부재는 각자 자리에 다 네, 네, 책상에 그 MDF판이랑 그리고 부재랑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왜 모자라? 그 시험지 그 시험 칠 때 저번 거 이정 할 때 받은 거 보면 후영장기 쓸 때 확인 받으라 그러면 실제로 쓸 때마다 확인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그 감독위원하고 그 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독위원하고 저랑 미리 짜놓는 거예요, 저희랑. 그래서 그 여기서 이나 이런 거 쓸 때 그냥 원래 쓰듯이. 네, 그냥 쓰던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각도 절단기랑 자동 이면 대패를 이렇게 쭈르륵 깔아 놓을 건데, 그 각도 절단기랑 자동 이면 대패는 깔려 있는 이거 쓰시면 되고, 그 테이블소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자동 이면 대패 두 대는 쓰시면 안 됩니다. 저쪽에 있는 거 말고 여기 깔려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혹시 드릴, 임팩, 그리고 뭐 직소, 트리머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앞에 있거나 아니면 관련을 부르시면 그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필요하실 때 손을 드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카트에다가 그 여기 돌아다니는 쇼핑 카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드릴이랑 뭐 트리머랑 그냥 다 때려 박아갖고 여기다 다 깔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전동 대패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앞에 안 깔려 있는데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트리머를 안 깔아놨는데 트리머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절 불러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기 그 부제마다 영어 표시 해야 되는지.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되죠?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치도에 뭐 형광펜, 뭐 네임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꼭 연필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검은색 볼펜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부제에 뭐 낙서를 뭐 할 일은 없겠지만 해도 뭐 상관없어요. 감독관 욕만 안 써 있으면 돼요. 잘 가세요. 그래서 뭐 A 상, 뭐 B 상, 뭐 좌우 이런 거 써 있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하 좌우를 웬만하면 써놓으세요. 하나 상 좌우는 네,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헷갈려요, 본인이 만들 때. 어디 저 유튜브 보니까 A, B, C C라고 해놨더라고. 네. 헷갈려서 기능장 수준이 아닌 이상 쓰는 게 좋아요. 기능장은 그 이런 쓸데없이 A 뭐 이런 선 같은 거 그려져 있죠? 이런 것도 다 감점이에요. 그거는 그렸으면 다 지워야 돼요, 제출할 때. 근데 산업기사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웬만하면 쓰세요. 그다 시작을 하시면 일단은 먼저 대패질을 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일단 현치도를 다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이면 대패를 쓰러 가실 텐데, 어차피 모든 사이즈가 다 42에 62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두껍게 안 나와요. 다 42에 62예요. 그러니까 1mm씩 4면 치면 딱 끝나는 거예요. 1mm씩 4면 치면. 그래서 제일 먼저 얘가 일단 나무가 62짜리가 제일 큰 지금 부위잖아요. 그래서 자동이면 대패를 다 62로 맞춰놓고 다 미시는 거예요. 19개를 다 미세요. 그 다음에 1mm 반 바퀴만 돌리신 다음에 또 다 미세요. 그러면 이제 딱 60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42로 돌려서 맞춘 다음에 또 다 밀고, 그럼 41이 됐겠죠. 그럼 또 한 바퀴 반 바퀴 또 돌려서 다 밀고. 이렇게 해야 자동이면 대패 쓰는데 시간이 제일 절약돼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40부터 한다던가 거꾸로 막 올라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일 큰 치수를 먼저 맞춰놓고 반 바퀴씩 내려가면서 와야 돼요. 그래야 제일 빨라요. 그래 하나 맞춰놨으면 19개 싹 다 던지시고. 해보세요. 반바퀴가 1mm. 네, 반 바퀴가 1mm예요 무조건. 그 밴드 쏘도 아마 못 쓰게 할 것 같아요. 한 대밖에 없는데 그 시험장이 2개라서 시험장 문을 열어놓고 저 중간 부분에서 쓰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면
그 어차피 같은 시험 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 시험장하고 저 시험장은 아예 다른 시험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다 못 쓰게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쪽만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밴드스 자기 거 들고 밴디스 다 하고 테이블스 다 하고. 네, 맞아. 자기 거 있으면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기 좋게 생긴 모든 장비를 다 갖고 오세요. 집에서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갖고 오세요. 반장님 저거 먼저 신경 쓴 거. 돈 주고 상관이 그리고 MDF 뽀개면 안 돼요. 절대. 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현치도 그리는 MDF만 뽀개면 실격이에요. 그건 실격이에요. 아 대신에 이제 부재를 자르고 남은 각재 있죠. 똥가리 그런 거는 뭐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도면 그리고 작업 들어갔을 때 네. 그 절단선이나 뭐가 조금 헷갈릴 때 이게 옆에 좀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절대 그게 뭐 절대 불가능하죠. 어. 옆에 사람이랑 대화하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대화도 못할 정도로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상이 1, 2, 3, 4, 5 여기를 아예 띄워버리고 이 책상부터 1, 2, 3, 4, 3, 5, 6, 7, 8, 9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대패질하러 갈때 대패질하러 갈 때 어차피 대패를 몰아놓을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이제 살짝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티나게 또 잠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차라리 그 자르는 거 헷갈릴 때 저를 부르세요. 네, 차라리. 차라리 손 들고 네. 그 관리면 불러달라 해가지고 네. 이거 잘 안 된다고 한 다음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하면서 막 그 꽂아놓지도 않고 그냥 딱딱딱 하면서 안 된다고 하세요.